자, 오늘은 이제 프로세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물론 멀티태스킹을 왜 하냐? 운영체제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컴퓨터를 쓰면서 많이 느낀 거죠, 그죠?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이고, 그건 굳이 우리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기본 단위가 이제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서들이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그 다음 이것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2장에서 했던 것처럼 문맥 교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운영체제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 중에 이제 이 3장은 프로세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것은 이제 워밍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 콜에 의해 가지고 프로세서 생성 요청이 오거나 또는 뭐 삭제 요청이 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이외에 프로세서를 뭐 중지를 시켜라, 아니면 중지시킨 것을 다시 재개를 해라, 또는 뭐 프로세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바꿔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처리해주는 시스템 콜 루틴들이 운영체제 속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분으로 스케줄링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이거 정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스케줄을 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뭘 먼저 선택할 것이며, 이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그 기준은 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스케줄링이 필요하게 될 테고, 특히나 여기 보면 그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의해서 들어와서 또 스케줄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다가 혼자만 계속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시간마다 다음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프로세스들 간에 돌아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라고 하는 그런 장치, 또는 뭐 그 클락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타이머라고 하는 그 논리 회로에서 일정한 시간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5ms 단위로 발생을 시키면 그 시간마다 한 번씩 다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그 중에 3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지난 시간 질문 중에 마침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왜 인터럽트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뭐 인터 명령을 실행하면 왜 무조건 커널 모드로 갑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시스템 콜에 의해 가지고 인터 명령을 실행하면 원래 원했던 것이 이제 운영체제 기능이기 때문에 뭐 그냥 커널 모드로 바뀌는 것은 그건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왜 하드웨어 장치들에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왜 무조건 커널 모드로 갑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어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때요? 우선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장치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겠죠, 그죠? 그 부분은 결국은 그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화공 시작할 때에 운영체제가 하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중에 그 장치에 대한 컨트롤 부분들은 OS에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넣는다 그랬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OS에 들어가 있을까?
PNP, 플러그 앤 플레이. 뭐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아주 뭐 이제 최근의 얘기고요. 근본적인 것은 아까 효율성 누가 어쨌든 우선은 이제 그건 이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는데 그 장치마다에 대해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되냐 이거 영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어딘가 출력을 해야 되겠는데 내 프로그램에서 프린터에다 출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삼성 특정 뭐 어떤 모델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이 세상에 프린터는 수없이 많은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치에 관련되는 것들은 아예 운영체에 넣어놓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은 그냥 호출해서 쓰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부터 그 장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컨트롤하다 보면 이제 뭐 잘못 컨트롤할 수도 있을 거다 이거죠.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막 하게 되면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디스크 장치에 대해서 내 프로그램에서 뭔가 잘못해 놓으면 그 디스크 장치가 노동작을 하게 되겠고 다른 프로세서들은 아예 그 장치를 못 쓰는 거지요. 뭐 그런 식의 보안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장치에 대한 것을 OS 속에 넣었어요. 따라서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당연히 OS에서 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일단은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커널 모드로 바뀌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이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하는 루틴들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하드웨어 인터럽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프로세서로부터 시스템 콜 호출을 하기 위한 인트라고 하는 명령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OS 부분이 실행되는 부분은 커널 부분이 실행되는 것은 결국 이런 인터럽트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쨌든 이제 운영체제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하고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아예 이 OS 내에서만 계속 실행하는 그런 이제 스레드들도 만듭니다. 커널 스레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커널 내에서만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스레드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운영체제 부분이 실행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챕터에서 해야 될 것은 뭐 대강 이런 정도고요. 뭐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운영 체제에서는 프로세서들이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뭐 스케줄링을 할 때 뭘 선택을 할까 모든 기준이 이제 프로세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가 알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세서 요청에 의해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세서들은 다른 프로세서의 요청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프로세서는 어떡하냐? 처음에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기독교에서도 보면 인간이 태초에 뭐 아담과 이브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자손들이 생기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운영 체제가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프로세스를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각각이 이제 하는 고유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종료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끝나서면 없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종료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프로세스가 끝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운영체제가 알 것인가 하는 거죠. 한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계어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CPU는 메모리상에 있는 기계어 코드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실행해 가는 거죠. 뭐 브랜치를 하면 다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다음 명령을 읽어 올리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프로세스가 끝난다는 명령은 없어요. 원래 CPU는 그냥 뭐 메모리에서 명령을 읽어오고 그다음에 해석해서 그거에 대한 실행은
뭐 레지스터들 간에 더하기 빼기를 하고 메모리에다가 값을 다시 읽어오고 저장하고 이것이 다예요. 그 어디에도 CPU에 대한 매뉴얼에는 프로세서란 얘기가 원래부터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서가 실행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냥 명령어들이 쭈루룩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프로세서는 실행을 하다 보면 종료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단지 프로세서 자신이 끝나야 되는 시점이 되면 OS에게 나 이제 일 다 했어 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OS가 그래 알았다 그러고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는 역시 또 나를 없애주시오 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는 거지요. 그게 언제 호출이 되냐 하면 C 언어나 이런 데 보면 exit라고 하는 함수 있죠. exit라고 하는. 그게 바로 자신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시스템 콜 함수입니다. 또는 그 C 언어에서 보게 되면 또는 자바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메인 함수에서 복귀를 하면 끝난다고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메인 함수가 원래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메인 함수 앞에 실제 시작하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저절로 끼워 넣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서 시작을 하고 메인 함수로 넘어옵니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 실행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 자리에 엑시트를 호출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결국은 메인 함수에서 복귀를 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딱 엑시트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프로세서는 엑시트를 호출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엑시트를 호출하지 않으면 CPU는 메모리상에 어쨌든 그 다음에 무슨 명령가 있을 테니까 읽으려고 하면 이제 이상한 코드가 들어있겠죠. 프로그램 오류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실행할 수 없는 이상한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실행하다가 이상한 기계 코드다 해서 오류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운영체에서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입니다. 기본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식의 이제 계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유닉스나 이런 데서 보면 제일 처음 실행하는 이제 초기 프로세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다 이제 이렇게 파생돼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윈도우즈를 쓴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팅을 하고 난 뒤에 시스템 관리를 위한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그 초기 프로세서가 막 생성을 합니다. 해서 각각이 뭔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이게 그 입력을 받는 또 프로세서를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초기 프로세서가. 그것이 이제 쉘에 해당하는 명령어 해석기에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여러 가지 뭐 클릭을 하든 뭘 하든 하는데 따라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이것의 또 그 후손으로 계속 막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막 하는 거지. 사용자가 여러 명이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상에서 원격으로 들어와 사용을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개 대응되는 쉘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작업에 따라가지고 막 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계보가 있게 되겠고요. 보통은 보면 이제 초기 프로세서를 한 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두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역할을 좀 달리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들에 대한 전체 이제 계보의 정점에 있는 프로세서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뭐 이니트 프로세서를 말을 쓰는데 유닉스에서는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할 때. 그래서 이런 이니트 프로세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이 하나 만들어지고 저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생성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프로세서들 간에는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생성을 요청을 해서 이놈이 만들어졌으면 이놈은 차일드고 이놈은 페런트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관계가 다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메모리상에 이제 존재를 할 텐데, 크게 보면 이제 딱 세 가지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이 있습니다. 코드 영역은 잘 알다시피 기계어 코드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CPU가 매번 명령을 읽어올 때에 여기 어디에선가 이제 명령을 읽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실행하다 보면 이제 전역 변수가 있으면 전역 변수에 대한 부분은 값을 기록했다가 읽어왔다가 이런 식의 영역이 될 겁니다. 데이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은 이제 함수 호출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스택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사용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이 이렇게 뭐 연달아 있을 수도 있고요. 각각이 또 서로 다른
공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운영체제마다 예를 들어서 코드 영역이 메모리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또 데이터 영역은 딴 데 존재를 하고 스택은 또 다른 곳에 존재를 하게 또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각각이 다시 또 세부로 또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냥 연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주소 공간상에. 일단 그게 생각이 쉬우니까. 우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이제 유닉스 스타일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포크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하나 복제를 하고요. 복제를 하면 이제 새로 생성된 놈은 차일드가 되는 것이고 호출한 것은 이제 패런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하나 복제가 되게 되겠고 복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원래 패런트의 코드 데이터 스택을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상에 있는. 그래서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을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하게 되면 같은 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이제 프로세서가 나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겠다. 그래서 특정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걸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콜 함수가 exec라고 하는 또 시스템 콜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실행 파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바뀌는 과정에서 그 디스크 상에 실행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상에 프로세서의 한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또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운영체제는 exec나 이런 식의 시스템 콜 함수를 받으면 이제 그 OS 내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파라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오픈을 해서 그 앞에 있는 파일 헤더 정보를 한번 읽어보고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뭐 정상적인 실행 파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걸 보고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행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뭐 코드나 데이터 영역이 얼마나 크기가 큰지 이런 정보들까지 여기 다 이제 들어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이걸 파일 포맷을 가져갈 거냐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정해진 포맷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커널 내에서는 일단 이 파일을 오픈을 한 다음에 이 코드 영역은 이 파일 헤더를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그 코드 섹션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역은 요 크기만큼의 램상에 메모리를 비어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그대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영역도 또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고 어쨌든 그 크기만큼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오면 되겠고 스택은 원래부터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죠. 스택은 그냥 적절한 크기. 예를 들면 뭐 10KB. 이건 이제 정확히 나름일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도 그냥 메모리 확보만 하고 스택을 푸시할 때에 시작하는 자리가 요 끄트머리다. 이것만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스택 포인트라고 하는 레이스 값이 뭐냐 할 때 요 끝에 있는 해당하는 주소가 되도록 어떻게든 조치만 취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메모리에다가 이제 적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택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스택의 바닥에 해당하는 이 주소가 되도록 어떻게든 레이스가 설정이 되도록 해주고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명령어가 어디부터 실행하냐 그것은 시작이 되도록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세서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이 프로세서가 선택이 돼서 실행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를 하게 되면 exit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했다고 치게 되면 그건 이제 역순이 되겠죠. 그죠? 그 작업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 영역들을, 이 메모리 영역들을 현재 이 프로세서가 쭉 실행하다가 여기서 어디선가 exit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OS에서는 이 각각 메모리 영역들을 이제는 회수를 하고 이 공간은 다른 프로세서가 나중에 실행될 때에 다시 재배당을 해주는 영역으로 그냥 이제 기록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제 exec 시스템 콜 함수의 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냐. 이건
XP라든지 뭐 윈도우즈 7이나 8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건 이제 XP, 내 PC는 여전히 XP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실행창에 보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이 이 메뉴가 뭐지요? 혹시 아시나? 그냥 방금 거기 치시면 될 거예요. 어디 있어? 지금 치시면 될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다. 오케이, 뜨네. 여기 보면 이제 실행하는 프로세스들이 잔뜩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보면 내가 지금 화면상에 띄워놓고 실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제 윈도우즈 자체가 내부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실행하는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그 기본 화면 자체도 지금 익스플로러로 작동하는 걸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익스플로러라는 것도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스템에 쓰는 것들이고요. 눈에 띄는 게 잘 없네. 이 태스크 MGR이라는 요놈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거 자체, 현재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태스크 MGR이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이놈이 파워포인트인 것 같으네요. 그죠? 어쨌든,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각각이 이렇게 메모리는 얼마나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태스크 MGR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그 2.5MB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를. 그 다음에 요 부분에 CPU에 대한 건데 전체 CPU에 대한 몇 퍼센트를 쓰는 거냐?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보다시피 거의 다 0%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놀고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계산, 예를 들어서 뭐 하노이 타워나든지 뭐 어떤 이런 피보나치 넘버 계산하는 프로그램 실행시켰으면 그놈이 아마 CPU를 아마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 태스크들은 보면 대부분 뭔가 작업을 잠깐 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나중에 또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CPU를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형태로 보이고요. 요건 이제 실행자는 이제 이 프로세서를 그 실행한 사용자에 대한 것인데 시스템 자체가 실행한 것도 있고 내가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실행하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요게 그 중에서도 프로세서들 중에서도 응용 프로그램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윈도우즈에서는 이걸 이제 따로 구별하는 것들이 있고 뭐 서비스 성능 네트워킹 사용자 이렇게 하여튼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같으면 또 스타일이 조금 더 다릅니다. 어쨌든 뭐 기본 그 개념은 똑같은데 뭐 유닉스든 윈도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할 때에 이제 그 별도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가 가장 그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에서 시거윈이라고 하는 저 패키지를 실행을 하면 그 창이 마치 유닉스 스타일의 그런 이제 그 창이 뜹니다. 거기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마치 유닉스인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뭐 실행한 것들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본 어게인 쉘이라든지 이 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얘기했던 쉘입니다. 쉘도 그 중에서도 본 어게인 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건 편집기 이 PS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태스크 MGR, 태스크 매니저를 호출하듯이 유닉스에서는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서가 뭐가 있냐 보는 것이 이제 P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그걸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각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번호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프로세스를 죽이고 살리고 할 때 그것과 때 기본 그 구별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 번호를 가지고 합니다.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되면 고유한 번호를 새로 하나 부여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요 PS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번호는 47496번이고요. 이것이 패런트 PID입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냐? 51136. 51136이 누구냐면 요놈이에요. 그죠? 요놈을 봤더니 쉘이야. 이 쉘에서 PS를 실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놈의 패런트는 누구냐? 1번. 여기 바로 이니트 프로세스입니다. 이니트 프로세스. 여기서부터 쉘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쉘에 의해서 프로세서를 이제 PS를 실행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창을 두 개를 띄워놨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쉘이 하나 더 있어요. 요놈도 역시 또 39604인데 요놈에 의해서 뭔가 편집기를 하나 실행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 여러 개가 이제 계보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뭔가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실행이 끝났으면 이제 시스템 콜 호출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죠. 물론 실행하다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중간에 강제로 죽겠죠, 그죠? 실행을 했는데 하여튼 뭐 기계 코드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코드가 들어있다든지 권한을 위반했다든지 나누기 제로를 했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런 이제 그 오류에 의한 또는 뭐 메모리 주소가 자기 주소가 아니라 다른 영역을 이렇게 액세스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오류가 발생을 하면 운영체제 내에서 그 오류에 대한 역시도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그 처리 루틴에서 그냥 강제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오류에 의해서 강제로 없애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엑시트 호출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없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계속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일 읽기를 하게 되면 파일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응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순간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디스크는 이렇게 그 읽기든 쓰기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한 뭐 빠른 디스크가 한 10ms, 뭐 느린 디스크는 한 40ms, 50ms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ms라고 하면 100분의 1초.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 CPU가 워낙 속도가 빠른 CPU이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초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디스크에서부터 파일을 읽기 위해서 읽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그냥 CPU가 놀질 말고 그 시간 동안은 다른 프로세서로 문맥 교환을 하는 거죠. 다른 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한 이 프로세서는 그 읽기가 끝날 때까지는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의해서 읽기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이놈의 실행을 또 계속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상태가 막 왔다 갔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은 현재 CPU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놈이고 이건 이제 CPU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면 러닝 상태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CPU가 여러 개라면 예를 들어 뭐 멀티코어 CPU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코어별로 한 개씩의 러닝이 있는 거죠. 각각 CPU 코어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CPU가 한 개라고 보게 되면 러닝은 한 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 CPU 코어별로 하나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ready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례가 안 와서 다른 거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ready죠. 웨이팅은 프로세스 자신이 실행할 수 없는 상태야. 아까 같이 파일을 읽기 요청을 했으면 읽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실행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놈들. 이게 이제 웨이팅 상태입니다. 이 서스펜디들은 아예 제껴놓은 거야. 사용자에 의해서. 아예 제껴놓은 거죠. 이건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사용자가 이거 지금 당장 하지도 않아도 되겠어요. 그럼 일단은 중지를 시켜서 제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실행을 재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넘버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행을 시켜놨는데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이놈이 계속 실행하느라고 내가 뭐 파일 편집하는데 이게 느려서 안 되겠어. 그럼 일단은 중지를 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가 내 편집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재개를 시켜서 실행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밤에 이제 내가 뭐 자는 시간 동안 실행하도록 재개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스펜디드입니다. 제껴 놓는 거죠. 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특정 CPU를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ready인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웨이팅이나 서스펜디드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ready인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되겠고, 어떤 기준으로 고를 거냐? 그건 이제 OS마다 나름대로 적절한 이제 룰을 넣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될지는. 그 나중에 스케줄링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되게 되면 현재 실행하던 것과 스케줄링에서 선택된 것이 서로 다른 프로세서면 문맥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가끔씩 선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리엠션, 영어로. 프리엠프터 또는 프리엠션.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제끼고 다른 게 먼저 실행하는 것이 선점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계속 실행을 해도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이 더 긴급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프로세스들 간에도 이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긴급하게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고 일반 사용자가 실행하는 프로세스하고는 조금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놈이 있다면 그놈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아가지고 그거에 먼저 실행하도록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각 프로세스마다 실행하는 시간을 할당을 한다고 보면 그 시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강제로 바꾸는 작업, 이때도 이제 선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점이라고 한다. 즉, 기본적으로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다가 아까 디스크 리드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 그 디스크 리더가 완료될 때까지는 일단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당연히 이 프로세서는 웨이팅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스케줄링에 의해서 다른 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점은 이제 현재 게 그냥 계속 실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바꾸치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더 높은 놈이 레디가 돼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가지고 상태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상태 천이도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프로세스는 이제 없다가 포크나 어쨌든 프로세스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 새로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놈은 상태가 이제 레디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의 상태입니다. 새로 생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되면, 즉, 이제 실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CPU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러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다가 디스크를, 파일을 읽기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웨이팅에서로 바뀌는 거죠. 그 어떤 프로세서가 웨이팅이 되게 되면 CPU는 다시 또 레디인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러닝으로 바꾸게 되겠죠. 어쨌든 이 프로세서는 웨이팅에 있다가 디스크에서부터 읽기가 끝나는 시점에, 즉 디스크 컨트롤러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읽기가 끝났구나 확인을 하면 이 프로세서는 웨이팅에서 다시 레디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레디로 왔으면 언젠가는 또 선택이 되겠죠. 또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세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러닝을 하다가도 프리엠션에 의해서, 선점에 의해서 레디로 강제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것이 프리엠션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스케줄링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하다가 이제 나를 좀 끝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거죠. 또는 이제 이거 뭐 프로그램 자체 오류에 의해서 강제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상태들이 바뀌어가는데 이렇게 바꿔가는 작업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관리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를 하나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오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뭐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그 말고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학생을 관리하려고 하면 출석부 관리하듯이 당연히 이제 OS 내부의 자료 구조로서 무슨 프로세서가 있다. 요 명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각각의 프로세서는 번호가 몇 번이고 이거 누가 실행한 거고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프로세서마다 정보들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정보에다가 지금 3번 프로세서 요놈은 상태가 ready야. 5번은 waiting이야. 이런 식의 정보를 쫙 따로 그 명부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다가 파일 읽기를 요청을 해서 요청하게 되면 OS는 이제 파일 읽기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명령을 보내고 그다음 지금 실행하던 그놈 뭘 명부상에서 러닝했는데 안 넣는 이제 웨이팅이야 라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케줄링 할 때는 명부상에 레디로 돼 있는 놈들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기준은 따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선택이 되면 지금 선택된 요놈은 러닝이야 라고 등록을 해놓고 문맥 교환을 딱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새로운 놈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OS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 컨트롤러로부터 이제 읽기가 끝나가지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다시 또 OS 부분은 지금 읽기가 끝난 것을 봤더니 요건 누가 요청한 거야. 그러면 아까 프로세서 3번이 요청한 것이지. 요놈이 웨이팅이네. 이제 요걸 레디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을 하면 요 3번이 언젠가는 다시 또 선택이 돼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각각의 프로세서마다 나름대로 명부를 관리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선택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OS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아까 같은 그런 상태가 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서스펜디드를 더 추가를 하면 이게 이제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던 놈이 나 자신을 서스펜드 해달라고 그때 여기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콜로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서스펜드 시켜달라고 하면 일단은 이 서스펜디드 레디로 바뀌고 다른 걸로 또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는 놈이 이게 다른 프로세서를 저놈 제껴줘 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번호를 지정을 해서 3번 프로세서 서스펜디드를 해주시오라고 요청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놈은 레디였던 놈은 여기로 오는 것이고 웨이팅이었던 놈은 여기로 오는 것이요. 나중에 다시 실행 재개를 시켜주게 되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스펜디드 상태도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럼 모든 OS가 그래 되어 있냐? 당연히 아니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이 그림은 여러 가지 OS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틀 속에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준 것이고 구체적으로 리눅스나 윈도우즈는 또 좀 이제 약간씩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이제 리눅스 스타일이고 이게 윈도우즈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레디라 그러지 않고 러너블이라는 말을 썼고요.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팅이 있는데 웨이팅은 또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인터럽터블과 언인터럽터블.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아까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놈을 원래 웨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하는 그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중간에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지만 강제로 깨워서 중간에 요청한 작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대기하고 있던 놈을 강제로 깨워서 러너블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 것도 있고 그럼 당연히 아까 요청한 것은 실패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죠? 디스크 읽기를 요청했는데 인터럽터블이어서 강제로 러너블 했으면 읽기 작업 자체는 실패로 아마 처리를 해서 복귀를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강제로 깨워서 러너블로 하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에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따라 구별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스펜디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스탑이라고 합니다. 유닉스에서는 뭐 리눅스 포함해서 유닉스에서는 스탑이라고 하는 게 되겠고, 이 스탑에 넘어가는 것은 이제 그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스탑시키는 것은 뭐 키보드 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Z 키를 딱 누르면 현재 실행하는 놈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지정해가지고 킬 하고 스탑 신호 주고 몇 번 하면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탑이고, 그 말고도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이제 이제 디버그하고 관련됩니다. 그 C 랭귀지나 이렇게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쓰면서 디버그 아마 써봤을 텐데, 그 디버그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도 보면 디버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런트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그 디버그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게 컨트롤되고 있는, 그게 차일드인데, 그 차일드가 이제 트레이싱을 당하는 겁니다. 추적을 당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이렇게 좀비라는 게 있어요. 좀비라는 뜻은 다 알죠, 그죠? 옛날에 유닉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도대체 좀비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잘 안 들어왔는데, 한때 이제 그 강시 영화가 막 유행을 하면서 강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좀비 상태는 즉 현재 러닝을 하다가 이제 엑시트 호출에 의해서 이제 일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는 단지 이제 이 프로세스가 누구의 패런트의 생성 요청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는데 내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패런트가 알고 싶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 차일드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패런트는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일드가 끝날 때 그 이제 끝난 코드가 바로 엑시트 할 때 그 괄호 속에 넣는 값, 그게 엑시트 코드예요. 0인지 1인지 이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코드를 패런트한테 어떻게든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 코드가 어디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생성시킨 패런트한테 이 코드는 최소한 전달을 하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아까 봤던 메모리가 필요 없죠.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행할 거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메모리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 해제를 하고, 오로지 그 코드 값 하나만 패런트한테 전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로세스들에 대한 명부상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따로 코드나 데이터나 스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제라고 오로지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끝났는데 아직 그 영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비라 그래요.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그래서 패런트가 웨이트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차일드의 코드 값을 딱 받아가면 그때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윈도우즈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다시피 레디 상태가 있고 러닝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팅 상태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터미네이티드 상태가 좀비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보면 이 터미네이티드가 이것은 다시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이놈은 끝났는데 그 명부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새로운 걸 실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유한 번호 하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난 3번이야. 근데 이제 새로운 걸로 다시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OS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되어 있고요.